원래 이준석 씨 이야기를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 라이브를 통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려 했는데 너무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이번 영상에서 간략하게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금 저들이 얼마나 뻔뻔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김두관 씨 관련한 내용인데요. 하나씩 좀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씨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다시피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탄핵 기각 소식을 두고 바로 또 저렇게 레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민주당에다가 저렇게 침을 뱉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한마디로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런 판단들에 대해서 국민한테 과했던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으면 한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전부 다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준석 식으로 저렇게 민주당을 비난할 거면 본인이야말로 지금 윤석열을 만들었던 책임 그 한 번이라도, 진짜 단 조금이라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거 보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끝까지 구질구질한 소리들 떠들어대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다가 허은하 대표 만나가지고 완전히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왜 그러면 허은하는 그렇게 내쫓았냐, 이런 얘기를 피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하는 짓이 뭡니까? 허은하는 쫓겨날 만했다, 무능하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씌우고 팬코 준천지들 막 붙여가지고 페이스북 보니까 아주 댓글로 별의별 소리를 다 떠들고 있더라고요. 이따위 인간이 민주당에 대해서 뭐 과했던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라고요? 이런 얘기를 언론이 계속 실어주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개인한테는 그렇게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명태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다들 지금 인지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명태균의 똥개란 얘기까지도 괜히 나온 게 아닌데, 이준석이 언론 서폿이 없었다면 결국 제가 이렇게 다루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언론이 그냥 무슨 저런 말 한마디 하면 이게 이해관계가 맞아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계속 이렇게 보도를 해주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시간이 지나면 역시 개혁신당이 옳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 옳았습니까? 아니 본인이 옳았다고 말을 하면 그게 옳은 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검사 탄핵도 문제가 있었다, 내가 그렇게 경고하지 않았냐, 민주당의 과잉 탄핵 때문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책임을 인정해라,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이러한 이준석의 발언의 문제점은 조목조목 제가 일요일 오후 3시 라이브를 통해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헌재의 입장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혹은 다 보고 나서도 어쨌든 저렇게 여론전을 통해서 본인의 입지를 다지려고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명백하게 헌재가 입장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신인규 변호사도 어그로끈이라고 이준석을 비판했는데요. 참고로 허은하 대표 이전에 신인규 변호사도 꾸준히 이준석 한번 토론해보자, 이런 식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과거에 이제 페북 차단 당하고 그 이후로 꾸준히 펜코 준천지들이 와가지고 댓글로 별의별 헛소리들 떠드는 걸 경험한 입장에서 신인규, 허은하 앞으로 이 둘을 이준석은 어떠한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토론을 회피할 거다. 그래서 지금 허은하 대표가 공식적으로 토론을 요청한 게 지금 한 달 가까이 된 상황 아닙니까? 결국 이준석이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은 뭐냐? 억울로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대성에 이르지 못해서 지금 탄핵 기각이 결정된 건데, 이걸 두고 민주당의 탄핵 자체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를 비판하고 있고요. 결국 저 따위 어그로식 정치는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태까지 이준석이란 인간이 십수년간 정치를 하면서 남긴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맨날 지금도 자기의 업적이라고 강파는 내용이 뭐냐고요. 지가 대선 지선 승리했다며요. 근데 그런 식으로 광을 파란 것도 한쪽에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 이젠 그 명태균도 사라진 상황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윤석열을 만들었더니 나라가 어떻게 됐냐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 어필만 하고 있다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일단 이준석 씨 얘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요일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오늘 제대로 전해드릴 내용은 바로 김두관 씨 관련한 소식입니다. 김두관 씨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딱 이준석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중단해라, 그러면서 헌재 결정을 조용히 기다려라, 지금 이 상황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발언 내용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민주당 호들갑 떨면서 장외 집회 하지 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나 보니까 결국 뭐 국민 통합 운운하면서
지금 민주당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자극을 하니까 저들이 또 반응을 하고, 이러니까 지금 정치권 대결에 의해서 국민들 간의 내전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먼저 자제를 해라, 이런 얘기를 이 상황에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두관 씨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폭도들이 만행을 멈춥니까? 뭐 어떻게 도대체 통합을 합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든 아니면 다른 당이든 이런 식으로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정치인들은 저는 도저히 가치가 생각이 없습니다. 내전 종식, 국민 화합, 이게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달성할 것인가를 손에 잡히게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본인 입으로도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윤석열과 국힘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 최근 검찰에 윤석열 석방이 내전을 격화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전 확산을 막는 길은 우선 검찰이 그 항고를 하고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을 재구속시켜라. 그리고 두 번째, 헌재가 윤석열을 최대한 빨리 대통령직에서 파면해라. 그리고 세 번째, 헌재 결정을 윤석열과 국힘 그리고 국민들이 승복하는 거다.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누가 이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까? 말은 맞는 말인데 이거를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우선 검찰 지금 이런 식으로 김두관이라는 사람이 SNS에 툭 글을 남기면 아이고 내가 그럼 잘못 생각했구나, 즉시 항고해야겠다. 심우정이 그렇게 움직입니까? 그 윤석열이 바로 재구속이 됩니까? 그리고 헌재가 지금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그 파면을 시키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번 주도 넘기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본인은 한가하게 팔짱 끼면서 민주당 장애 집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헌재 결정을 윤석열이 지키라고 하면 윤석열이 나중에 파면이 되고 나서 국힘 땅 것들하고 같이 저걸 지킨다고 하겠습니까? 물론 조기 대선 모드로 간다는 사람과 윤석열을 계속 지키자는 그런 부류가 나뉘긴 할 텐데 일단 그건 차치하고라도 결국 윤석열을 지금까지도 계속 옹호하는 내란 선동 세력들이 이런 말을 보고 야 이제는 우리가 국민통합의 길로 가자 이렇게 하겠냐고요. 맨날 저런 식으로 아무 의미도 없이 진짜 무책임하게 말만 떠들고 다니는 게 딱 이준석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승복만이 내전을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과 국민통합의 길을 여는 것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대체 저런 발언들이 뭐가 의미가 있어서 언론에 보도가 됩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언론이 없으면 이준석의 저런 쓸데없는 얘기든 아니면 김두관 씨의 이런 무의미하고 무책임한 얘기든 아무런 영향가가 없을 겁니다. 그럼 저도 이렇게 당연히 다룰 필요가 없죠. 하지만 언론이 자꾸 저기에 뽐뿌질을 해주면서 마치 뭐가 대단한 얘기인 것처럼 뭔가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계속 힘을 실어주니까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뭐냐? 왜 이준석 씨와 비슷한 결로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거는 알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개혁신당에 김두수라는 당 개혁연구원 부원장이 있죠. 이 김두수라는 사람은 바로 김두관 씨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두수 씨와 김두관 씨가 저는 비슷한 메시지를 내는 것도 뭔가가 다 이런 얽힌 이유 때문 아니겠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 이들이 실제로 소통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알고 갈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이 소식까지 같이 전해드리고요. 아무튼 지금 상황은 저런 식으로 한가하게 팔짱 끼고 논평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장신대 소기천이라는 저것도 교수라고 붙여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런 인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암살 계획의 성공을 빈대요.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당당하게 글을 남기고 있는데 저거는 오늘 겸공에서 강유정 의원님 말씀도 주셨듯이 단순히 그냥 미친놈들이 떠들고 있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로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베네핏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신호가 또 전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저런 메시지들을 계속 내고, 그리고 유튜버들도 더 자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님을 협박하는 채널들이 계속 무슨 애국 채널들인 것처럼 바이럴이 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그냥 국가 그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재명 대표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사례들도 이미 무수히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말장난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걸 저들도 뻔히 알면서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기승전 민주당, 기승전 이재명 비난이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런 무책임한 인간들이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추상적으로 좋은 얘기하면 세상 바뀝니까? 저도 그러면 오늘부터 그냥 구체적인 플랜들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전 세계인들의 통합을 해야 된다. 우리 지구를 같이 지키자. 이런 얘기만 맨날 첫날 떠들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저런 인간들이 형편없는 정치를 해왔는지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김병기 의원은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악수, 사진 촬영, 선물 전달, 적어도 윤석열 파면 때까지는 대표님의 안전을 위해서 자제를 부탁드린다. 사실 윤석열 파면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제 조기 대선 모드로 가게 될 텐데, 그때도 특히 4월이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중요한 달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재명 대표님 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그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정말 우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음이 아프겠지만 최대한 거리를 두고 우리가 신변 보호를 위해서 자발적으로도 노력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두관 씨처럼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준석, 김두관, 그리고 또 다른 정치인들도 뭐 계속 기승전 민주당, 기승전 이재명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실체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가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전해드렸고요. 오히려 정규재 씨가 이렇게 이재명 대표님과 대담을 나누고 나서 감탄했다, 이렇게 엄청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을 굉장히 빨리 하시면서도 군더더기 없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다. 주어진 문제를 순간적으로 점검하고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긴장을 유지하는 수준이 상당히 깊이가 있었다. 팽팽한 사고가 유지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거의 이거 극찬을 한 겁니다. 물론 뭐 박근혜 계속 재심 얘기를 한다든지 좀 너무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제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담을 듣긴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정규재 씨조차 대선 과정 들어가면 누구도 이재명 대표 토론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사실상 지금 누가 나오더라도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다음에 또 정규재 TV에 출연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전해져서 요 짤이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님이 평소에도 계속 어떤 식으로 우리 그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 그래서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같이 가져가면서 동시에 국민통합 고민을 하고 계시죠. 근데 그냥 추상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다고 국민통합 되는 게 아니라, 처벌받을 사람들은 확실하게 처벌받게 만들고,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뜻을 모으는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면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자유와 다양성을 보장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들을 풀어가기 위한 고민을 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술술 답변이 나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히려 뭐 김두관, 이준석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보다 오히려 정규재 씨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생각을 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뭐 한동훈 같은 인간이 맨날 그냥 저런 식으로 자기 쇼나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님하고 토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박살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잼며든 분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라는 반응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가수 마야님도 이재명 대표님을 열렬히 응원한다. 누군가를 이렇게 응원하기도 처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잼며든 분들의 인증 글들, 그리고 인증샷들, 이런 게 사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거듭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재명 대표님의 신변 보호가 가장 중요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결국 일요일 오후 3시 라이브를 통해 전해드리겠지만,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 그리고 오직 자기 정치를 위한 이준석식의 언플,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을 해쳐왔는지
보다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